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챗몰 파트너십 관련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챗몰 이 파트너십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이 스캠이나 해킹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파이챗몰과 관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여러 파이오니어 분들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파이 지갑에서 파이코인을 도난당했다라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한두 개의 지갑이 아닌 복수의 지갑에서 파이코인을 도난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국내 유튜브나 커뮤니티 글을 보면요, 이미 그 해킹을 당하고 있는 파이 지갑의 잔고가 300만 개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파이 커뮤니티 글을 보면요, 여기 매너리님께서 남겨주신 글이 있고요. GA24로 시작되는 지갑에서 GCWZ 지갑으로 코인이 이동하고 GDGV 지갑으로 또 코인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GDGV 지갑의 현재 밸런스는 파이가 약 300만이 넘고 있다, 이런 주제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모든 추측을 떠나서 일단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몇몇 파이오니어 분들께서 지갑에서 파이코인이 어딘가로 나도 모르게 출금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지갑을 추적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GA24로 시작되는 지갑 주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지갑 주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지갑 주소도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 지갑 주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갑의 주소의 프로필은 대략 이렇습니다. 작년 6월 28일에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3년 90% 락업을 해놓은 유저이고요. 1차 마그양으로 봐서는 엄청 일찍 파일을 시작한 유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유저는 베트남 유저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 유저는 사실 마반장님의 리스트에, 추적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현금 거래 매집자 중 한 명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지갑 주소는 작년부터 활발한 매집을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작년 트위터에서도 의심스러운 계정 중 하나로 에디라는 파이 인플루언서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었을 정도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지갑 주소는 마반장님이 끝까지 추적 중이고 동결될 때까지 추적을 할 것입니다. PRC 팀 측에서 이 유저와 여러 번 잠입에 성공을 해서 대화 도중 공유를 하고 있고, 증거 자료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파이코인을 당연히 싸게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이코인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저가 매집을 시도한다라는 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이 유저가 현재까지 만들어 왔던 거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상에서 잔금을 확인해 보면 약 7,900개 정도로 나와 있지만요, 현재까지 만들어 왔던 거래 총 내역을 보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를 한번 분석해보면 현재까지 타 지갑으로부터 1544번 입금을 받았고요. 또 받았던 누적 총량은 약 21만 6천 파이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이 현재까지 다른 지갑으로 출금시킨 코인의 누적 총량은 총 152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양으로는 약 21만 5천 파이로 누적 입금량과 매우 흡사한 양이 출금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유저가 작년 7월 지갑이 활성화된 시기부터 매월 거래량을 체크해보면요, 타 지갑으로 받은 만큼 흡사한 양을 다른 타 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과 3월의 기간을 체크해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쳐져 있는 지갑 주소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지갑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주소에서 파이챗몰 지갑으로 또 보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참고로 이 GA24 지갑에서 파이챗몰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보내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노란색 터진 GCWZ라고 불리는 지갑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현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서는 잔금은 약 12,600 파이 코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타 지갑으로부터 입출금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지갑 주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래 내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GCWZ 지갑에서 출금한 내역을 보면요, 파이챗몰 지갑으로 총 79번에 걸쳐서 약 33,200 정도의 파이코인을 전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란색 지갑 주소가 바로 파이챗몰 메인넷 지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챗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파이챗몰에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지갑으로 파이코인이 전송이 되는데요, 이 79번의 거래 상세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작게는 0.1부터 많게는 2,500 파이까지 거래를 골고루 성사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 거래 속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챗몰 대표 에드윈에게 현재 이런 데이터를 다 전달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드윈 본인도 지역 커뮤니티 리더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코어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정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계정의 플로우에 가장 첫 시작점을 빨리 잡아서 캐치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저 의심 계정에 대한 거래 내역을 혹시 공유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는 플랫폼 규정상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확인 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조사 후에 이게 스캐머에 가깝다면 조사에 착수를 할 것이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도 신고가 안 되었다면 한국의 모델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코어팀에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계정과 증거 관련 얘기는 마반장님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PRC 팀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일단 그리고 파이챗몰의 계정을 보자면요. 타 지갑에서 많게는 400번 이상 약 77,000파 이상이 입금된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실제 상품을 건전하게 구매를 한 것인지 아닌지 어떤 현금 거래를 하고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단 여기서 국내 커뮤니티 일부가 얘기를 하듯이 GA24 지갑이 파이 유저를 해킹을 하고 GCWG로 보내었다가 이것을 파이채몰 메인넷인 GDGB 지갑으로 지금 보내어서 약 300만 개 이상의 파이 코인을 매집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오류가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분적인 거래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그림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를 쭉 펼쳐보면요. 수백 개 이상의 지갑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고 있고 그 코인 중 아주 작은 일부가 체인몰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다른 분들과 협력을 해서 저도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계속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GA24 지갑 주소는 작년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7월부터 이미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매집과 현금 거래 등을 해왔다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커뮤니티에 최근에 베트남 유저들도 가끔 조인을 해서 1대1 대화를 통해서 현금 매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 없는 링크를 클릭한다라든지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조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GA24 지갑은 1인이 움직이는 1인 계정이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에 속한 하나의 계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일단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네이버나 페이스북 과 다르고요. 은행과도 다릅니다. 일단 어떤 스캠이나 해킹을 당해도 그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밀 구절은 가능하면 온라인상이나 어떤 휴대폰이나 PC, 디바이스 안에 저장을 해놓지 마시고요. 불편하더라도 오프라인, 즉 종이에 아니면 파일철에 저장을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을 일단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이챗몰 관련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챗몰 공식 계정을 보시면요. 홍콩에서 개최되는 웹3 페스티벌 2023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웹 3.0 관련 이벤트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이챗몰은 얼마 전에 열렸었던 포모 에이시아와도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모 에이시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웹 3.0 이벤트는 홍콩에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예정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난번 이벤트에서는 이더리움의 개발자이죠. 비탈릭이 스피커로 참석한 만큼 매우 메이저급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바이낸스의 파운더이자 CEO인 창펑자오가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의 스폰서로는 OKX 거래소나 아발란체 등 메이저 스폰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파이챗몰 로고가 조만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에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이 생태계를 메이저 필드에 널리 알 수 있고 디앱의 퀄리티 또한 크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여러 투자처 또한 동시에 참여를 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독특한 기간 때문에 실제 파이 생태계에서 특히 D앱을 개발해야 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트윗인데요. 최근 해커톤에 참여했던 소셜 커넥트 앱 개발자가 코팀 일원에게 디스코드 채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커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앱을 열어두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을 심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끔씩 셧다운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글을 파이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에디가 트윗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폐쇄형 메인넷의 한계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파이 앱이 어서 법정화폐로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트윗을 날린 적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 참여 앱이나 저 개발자의 능력을 뭐 좋다 안 좋다를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파이 폐쇄형 메인넷을 좀 더 객관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나무만 보다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토고도 매우 뛰어난 개발자들이었지만은 1차적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개발자에게 인수가 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수많은 다른 D앱들이 파이 폐쇄형 메인넷에서 개발의 실패를 맛보거나 개발 중지가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파이콘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으니 현금이 돌지 않고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가 바로 여기서 오픈 메인넷을 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 또한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아직 더 많은 KYC 통과자가 나와야 되고요. 또 유틸리티 생태계도 조금 더 성숙되지 않으면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결국에 파이체인몰의 운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자 에드윈도 절대 뭐 자금이 많아서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체인몰을 보면 전 세계 커뮤니티를 모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은 것을 우리는 봐왔고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방문을 하도록 하고 광고 수익을 내고 이 수익으로 개발과 유지를 하고요. 동시적으로 벤처 캐피탈 기업의 투자처를 찾는 행위를 봐오면서 이것이 아마 파이 커뮤니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림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커뮤니티 기반 D앱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 관련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매우 축하해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